안녕하세요, 미카엘입니다. 오늘은 7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이제는 7월도 며칠 안 남았죠. 이틀밖에 남질 않았어요. 7월 달에 손님이 너무 없었습니다, 사실. 휴가철이기도 하고, 또 본격적인 또 늦게 휴가 가시는 분들도 다음 주부터는 더더욱 많아질 거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부터 8월 초까지는 또 손님이 더더욱 없을 예정인 것 같아요. 뭐 매년 그래 왔으니까 뭐 다를 것도 없습니다. 뭐 언제는 뭐 손님 많았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또 이번에 원래는 이제 알바로 들어오려고 했는데 저희 회사는 알바를 뽑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정식으로 들어왔다가 지금 한 3개월, 4개월 정도, 3개월 정도 근무하고 이제 7월 달까지, 내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분 같은 경우도 주간조인데 추가금을 일단 400가량을 받아요. 그 급여 포함해서 한 500 정도 수령해 가는 건데요. 아침 5시에 나와서 저녁 5시까지 하는 거죠. 보통 한 10시간 정도, 10시간, 11시간? 그 정도 근무하는데, 진짜 열심히 한 거죠. 오전반인데, 추가금을 400을 받아간다? 그럼 대단한 겁니다, 정말로. 일단 체력적으로도 괜찮고, 일단 올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고양시에서 일하게 되면, 평균 얼마 정도 버느냐. 근데 이 평균적으로 번다는 것이 다 다릅니다. 오전에 근무하느냐, 야간 쪽에 근무하느냐. 오전에 근무하는 것도 몇 시에 나와서 몇 시까지 하느냐. 또 야간 쪽도 몇 시부터 몇 시에 나와서 몇 시까지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뭐 제가 처음에 택시를 시작할 때는 그냥 모든 시간을 다 경험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한 12시간씩 근무를 하시면서 뭐 한 10시간씩 근무를 하시면서 어느 시간대가 가장 나에게 적합한 시간대인가. 물론 이제 가족과의 어떠한 저녁이 있는 삶은 원하시는 분이라면 좀 일찍 나와서, 새벽에 좀 일찍 나와서 저녁까지 일하고 그 다음에 퇴근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죠. 일단 돈 버는 거는 야간조가 일단 아무리 손님이 없다 하더라도 주간조보다는 야간조가, 야간에 근무하시는 것이 수입은 좀 더 많습니다. 더 많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월등히 높은 건 아닙니다. 그리고 고양시에서 매출 뭐 월 1000 이상이다. 월 매출 1000만원, 뭐 800만원 이상, 900만원 이상, 뭐 이렇게 800만원 이상 정도의 매출을 올리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다가 주간조에 야간조에 근무하시는 분들입니다. 주간조로 월 800의 매출을 올린다는 것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콜 받았는데요. 간산동에서 대화동. 이거 괜찮은 콜이네. 픽업거리는 3km고 일단 첫 번째 손님 만나러 갑니다. 이제 첫 번째 손님 근처에 왔는데요. 여기 맞아? 여기 무슨 식당 같은 데인데? 여기 잘못 온 것 같다, 느낌에. 잠깐만, 여기 길이 있나? 아이씨. 첫 번째 손님 내렸습니다. 냄새가, 어떻게, 무슨 음식물 쓰레기 냄새, 입에서 어떻게, 음식물 쓰레기 냄새가 날까? 가끔 이런 손님들이 있어요. 근데 또, 타면서 내릴 때까지 통화야. 목소리도 좀 커. 와. 첫 번째 손님부터 아주 그냥, 요금은 뭐, 그나마 15,700원 나왔는데요. 오면서 그냥 좀 곤욕이었습니다. 숨 쉬느라고 곤욕이었고요. 뭐 어쩔 수 없지 뭐. 일단 첫 번째 손님 내려드렸고, 자, 그리고 고양시에서 주간 근무하면서 250을 벌어갈 수 있느냐라고 여쭤보신 분이 계시죠. 근데 250? 일단 법인 택시가 250을 벌어가려면 못해도 500은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500은 찍어야 산학금 한 뭐 350 정도 되겠죠, 보통. 일단 회사마다 다르니까요. 350 정도 될 거예요, 주간 근무하시는 분이. 그러면은 거기서 뭐 500 찍으면은 뭐 한 150, 그러다가 급여 한 100만원, 그래서 한 250가량 정도 가져갈 수가 있고,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뭐 보험비 빼야 되고, 거기다가 뭐 또 연료비, 뭐 그 다음에 보험비, 연료비, 뭐 조합비, 뭐 이런 조합비, 고양시는 조합비 2만원 밖에 안 해서 뭐 사실상 조합비는 뭐 얼마 안 되지만은
뭐 여러 가지 뭐 제반 비용, 뭐 또 세금도 그렇고 따지자고 보면은 뭐 350에서 한 400? 한 400은 찍어야 한 250 정도 가져가지 않을까. 넉넉하게 400은 찍으면 한 250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주간에 근무하면서 그 정도는 충분히 찍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들고요. 일단 근무 시간은 보통 8시간에서 한 10시간 정도만 근무하셔도 그 정도는 가져갈 수 있습니다. 고양시가 솔직히 손님이 이렇게 많은 지역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이 서울 수도권 중에서 의외로 그래도 택시 영업을 하기에는 괜찮은 지역이기도 해요. 출퇴근 시간대만 좀 살짝 외곽으로 나가는데 아니면 통일로 주변 그런 쪽에만 차가 좀 밀릴 뿐이시지 그렇게까지 차가 출퇴근 시간에 많이 밀리진 않거든요. 그리고 또 주간 쪽 근무하시면서 좀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뭐 가맹을 하든 비가맹을 하든 일단 서울로 나가는 승객을 태우느냐 안 태우느냐의 이제 그 문제인데요. 덕양구 뭐 하정이라든가 행신 쪽에서 여의도, 영등포 이런 쪽 가는 콜을 받았을 경우에 요금이 뭐 2만원도 안 나옵니다. 근데 아마 갈 때 올 때 특히 이제 출근 피크 시간대죠. 이 출근 피크 시간대는 보통 왕복 2시간 반 정도 걸릴 거예요. 그 정도에 2만원에 갖다 빈차로 온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2만원이면은 시간당으로 봤을 때는 손해죠. 물론 거기서 또 비로 콜을 받아올 수도 있고 또 공항 가는 콜을 받아올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관내에서 영업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훨씬 더 도움이 큽니다. 그래서 주간 쪽에 근무하느냐 야간 쪽에 야간 쪽도 저녁에는 좀 안 나가시고 오히려 이제 뭐 7시 이후로 나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7시 이후로 나가면 서울 같은 데 경우 갔을 경우에는 기록콜을 받아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 일단 장거리를 가는 경우는 일단 금액이 높아요. 금액이 높기 때문에 갈만하죠. 그리고 거기서 빈차로 오면 사실상 손해입니다. 갔다가 손님을 태우고 들어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그러니까 일명 따당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치고받고를 잘해야 택시는 돈을 버는 거거든요.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노하우들은 택시를 하면 할수록 늘어나는 거예요. 요 시간대는 어디로 가라, 저 시간대는 어디로 가라, 그러한 어떠한 뭐 택시 유튜버 저 같은 사람들의 말보다는 그냥 본인이 요 시간대에는 거의 빈차로 오니까 가지 말아야겠다. 요 시간대에는 저쪽 가니까는 콜이 떨어지네 라고 하면서 그 보면서 느끼시면서 자기만의 스타일, 자기만의 노하우를 만들어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매출도 당연히 올라가는 거고, 물론 무식하면 돈 법니다. 무식하게 하면 돈 벌어요. 콜 그냥 떨어지는 대로 다 받아. 뭐 남들이 그걸 왜 받냐 어쩌저쩌냐 그걸 떠나서 결국 받으면 물론 이제 기름값 뭐 가스값 이런 거 더 많이 들죠. 더 많이 드는데 그래도 결국은 남는 장사다. 아무리 가스비가 어쩌고 저쩌고 해더라도 결국은 남는 장사예요. 카카오 수수료 예전에 한 5%대 주면서 야 세금 내야 되는데 수수료까지 내야 돼? 야 그거 뭐 남는 거 있다고. 남으니까는 그래도 남으니까 손님 많이 태우면 그래도 남는 장사거든요. 손님을 많이 태우면 많이 태울수록 콜도 많이 떨어지고 거기다가 남는 것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처음에는 가리지 말고 이것저것 가리지 말고 막 태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받아야 할 콜, 받지 말아야 할 콜들을 습득하게 되고요. 거기다가 또 가맹을 해야겠다 말아야겠다라는 것도 느끼게 되죠. 가맹과 비가맹의 그 열심히 하는 사람들의 차이점은 매출은 그게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단지 콜을 편하게 받느냐 안 받느냐 그거 차이예요. 내가 직접 손가락으로 눌러서 수락을 하느냐 아니면 자동으로 콜이 배차가 되느냐 그거 차이거든요. 그거 차이고 또 비가맹 같은 경우는 거리가 멀리 있는 것도 떨어져요. 뭐 한 10분 달려가서 기본 요금 태우고 요런 콜들이 좀 바쁜 시간대에 많이 떨어지지만 하지만 가맹 택시는 그러한 경우는 없어요. 6분 이내의 거리에 콜이 떨어지거든요. 6분 이내의 거리 콜이 떨어지고 그리고
보통 한 2km 이내에 콜이 떨어집니다. 손님 탑승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손님 내렸습니다. 여기 풍산역이고요. 이 복잡한 데서 계좌이체를 한다고 계좌이체하면 미리 얘기를 해든가, 그 미리 알려주고 대충 그냥 이 금액만 입금하라고 하지. 자, 일단 운행 완료. 자, 손님 내리고 어디까지 얘기했지? 현금 결제. 현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결제하려면 취소를 눌러주세요. 하여튼 고양시에서는 그래요. 접수 특히 성공하였습니다. 야간 쪽 근무하시면서 250은 사실상 벌죠. 그리고 뒤에 소방차 오는데 이거 차 비켜줄 데가 없는데 어떡하지? 뒤에 소방차가 오는데 비켜줄 데가 없네. 씨. 앞에 카메라가 있어서 앞차들도 비켜주고 싶어도 못 비켜주는 거야. 아이고, 비켜주고 싶어도 못 비켜주지. 뭐 어떻게. 앞에 신호 저거 있어, 단속 카메라가 있어갖고. 야간 쪽에는 좀 느슨해요. 보통 법인택시 기사들도 찬합금을 내고 한 10만원 정도는 벌어갈 수 있는, 열심히 하면 10만원 정도는 벌어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물론 그보다도 약간 좀 못할 때도 있긴 있어요. 못하긴 하는데 대부분은 그래도 10만원 정도는 벌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못해도 한 7, 8만원 정도는 벌어간다, 법인택시 기사들. 그리고 이제 개인, 하여튼 뭐 한 20만원 이상은 찍습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20만원 이상은 무조건 찍고,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5.4km? 받아봐. 자동 결제콜을 수락하였습니다. 승객 위치 만약에 하루에 20만원씩 찍고 한 달에 내가 한 25일을 근무한다? 그러면은 400에다 딱 500 찍는 거죠. 25일 정도 일을 한다고 봤을 때. 근데 사실상 야간 근무하면서 20만원 이상 무조건 찍습니다. 20만원, 난 그냥 20만원만 찍을래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루에 한 7, 8시간 정도만 해도 충분하거든요. 7, 8시간 좀 느슨하게, 좀 빡세게 하는 것도 아닌, 그냥 여유롭게 일을 하면 7, 8시간은 할 수 있습니다. 일로 가 있구나. 7, 8시간이면 충분히 20개 찍고, 사실 20개, 20개 이상은 더 찍죠. 20개 이상은 무조건 더 찍습니다. 20개 이상은 무조건 찍고, 보통 야간 쪽은 대부분 분들은 거의 한 30개, 고양시에서는 30개 이상 목표로 찍어요. 근데 이제 30개, 물론 이제 항상 넘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대체적으로는 25개 이상은 찍는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손님이 너무 없으면 그마저도 힘들지만, 너무 가려받거나 골라받는 분들, 그런 분들은 사실상 한 10시간 근무해서 25개를 못 찍는 날도 많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좀 콜 가리지 않고 좀 어느 정도 많이 좀 받으시면은 25개 이상은 충분히 하실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뭐 돈을 벌려면 당연히 서울에서 하는 게 낫죠. 서울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고, 또 야간 쪽 같은 경우는 서울은 또 슈퍼 또 할증 시간이 있으니까 매출이 더 나을 거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뭐 관내에서 영업하는 것도 좋지만, 관내보다는 시외 지역을 나갔다가 콜 받고, 그러니까는 치고받고죠. 시외 지역을 치고받고 하는 것이 아주 크게 작용을 해요. 치고받고 하는 게. 왜냐면 그게 금액이 한두 푼, 여기서 뭐 제가 강남을 간다, 할증 시간에 강남을 간다, 그럼 3만원 이상 무조건 나오거든요. 3만원에서 한 4만원 또 나와요. 그러면은 손님 내려주고 바로 콜 받고 온다? 그러면 그거 가는데 한 3, 40분이면 가잖아요, 강남까지. 그리고 콜 받고 바로 와? 그러면 오는데도 3만원 이상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한 6, 7만원 돈? 뭐 어떨 때는 한 7, 8만원이 되겠죠, 거리에 따라서. 보통 한 6, 7만원 정도를 1시간에 벌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관내에서는 계속 뺑글뺑글 돌아야 1시간에 정말 많이 벌어야, 여기 글쎄 한 25,000원? 뭐 이렇게 2만에서 25,000원? 그 정도 벌 수 있으려나? 하여튼 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시외 지역을 잘 갔다가 어떻게 잘 콜 받고 들어오냐. 그래서 뭐 이제 그 골라받기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고양시가 또 의외로
시외 지역 나가는 손님도 많고, 또 나갔다가 또 바깥에서 시외 지역에서 다시 고양시로 들어오는 손님들도 은근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서울로 출퇴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많아요. 그리고 또 고양시 택시를 예전보다는 못해요. 예전만큼은 못하지만 그래도 고양시 사람인데 고양시 택시를 타야지 라고 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리고 슈퍼 할증 시간대에는 또 서울 택시보다는 고양 택시 타는 것이 좀 더 저렴하기 때문에, 요금적으로 봤을 때 저렴하기 때문에 또 고양시 택시를 따로 불러서 콜을 이용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것은 좀 불법이긴 하지만 또 저희 지역콜이라든가 아니면 카카오 이런 거 불러서 파주에 사시는 분들이, 파주 택시가 사실 서울에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서울 택시를 타고 파주까지 간다? 금액 만만치 않죠. 슈퍼 할증 시간에. 슈퍼 할증 시간 뭐 할증 심야 할증이 40%인데 거기다가 시계 할증이 20%까지 하면 60%잖아요. 정말 만만치 않죠.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일부러 고양 택시를 타고 그 다음에 아직 죄송한데 파주 갈 수 있나요? 라고 하면서 파주까지 연장해서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차피 시외 요금은 안 받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택시 요금 면에서 봤을 때는 승객 입장에서는 좀 싸게 가는 거니까요. 그렇게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물론 이제 뭐 법인카드, 법카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상관하지 않고 뭐 벤티를 불러서 가신다거나 고급 택시 타고 가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뭐 그런 것은 좀 예외이고, 어쨌거나 좀 일부러라도, 또 이것도 불법입니다. 사실 빈차로 여기서 서울까지 나갔다가 일부러 이제 여기는 손님이 별로 없으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냥 강남 빈차로 쏘자. 그래서 강남을 빈차로 쏴서 거기서 콜 받고 오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서울은 그래도 콜이 있다. 물론 콜이 없어서 빈차로 나갔다가 빈차로 그냥 실패하고 빈차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대환이 있거든요. 강남 갔는데 뭐 콜이 없어? 그러면 중부 쪽으로 와. 중부 쪽에도 콜이 없어? 그러면 결국은 홍대로 와. 뭐 그렇게 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은 나중에 자신만의 노하우가 생기면 이제 그렇게 하는 거고, 하다못해 이제 뒤도 안 돌아보고 손님 내려주고 바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차라리 안 가는 게 낫죠. 그래서 요 시간대는 여기 가는 콜 받으면 안 되고, 요 시간대는 저기, 그거는 뭐 고양시뿐만 아니라 서울 택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서울 택시 시외 가는 콜 받았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죠. 한참 피크 시간대 뭐 양주라도 걸린다든가, 갈 땐 좋지. 강남에서 양주 괜찮지. 요금 남양주 그래 가. 의정부 가. 그런데 가면 뭐해? 빈차로 와야 되지. 의정부는 그나마 뭐 기록콜이라도 있을 가능성이 있지만, 양주 뭐 장흥 뭐 이런 그런 데는 사실상 기록콜을 받아오기는 쉽지 않죠. 거의 빈차로 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런 거, 서울 택시도 그런 것을 느껴야 되는 거고, 뭐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경기도 이 수도권에서 대체적으로 봤을 때 택시 하기에 좀 괜찮은 지역은 제가 고양시에 있어서가 아니라 좀 고양시가 하기 괜찮다, 편하다. 그리고 다른 여기도 물론 이제 진상 손님 뭐 많습니다. 진상 손님 많지만 그래도 좀 고양시 손님들이 조금 점잖은 손님들이 좀 많아요. 물론 이제 안 그런 진상도 많지만, 안 그런 좀 착한 손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매너 있는 손님이 또 은근히 좀 많은 편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온갖 사람들이 다 모인 곳이잖아요. 뭐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 충청도, 경기도 온갖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서울이니까 그 서울은 뭐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 뭐 하다못해 중국 사람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건 사고가 많은 거고, 사실 그런 진상보다는 좋은 손님이 많아요. 뭐 진상 손님 나 한 번도 만난 적 없는데 그런 분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또 나는 매일날 만난다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건 자기 하기 나름이고, 또 그 진상 손님을 자주 만나는 지역 같은 경우는 또 잘 피해 다니면 되고, 고양시는 괜찮습니다. 고양시에서 개인 택시를 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저는 뭐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개인 택시 남바값이 지금 한 1억 7천 정도 하잖아요. 고양시가요. 1억 7천 정도 하는데 뭐 2억까지 올린다고 했으니까 뭐 언제까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난방값이 비싼 이유는 그만큼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택시로 돈 벌어 먹기 힘든데 누가 1억 7천씩이나 주고 택시를 하겠습니까? 그래도 그 정도 버니까. 파주 택시는 2억인가? 하여튼 2억 정도, 2억 천인가 2억인가 그래요. 그만큼 더 괜찮으니까, 고양시보다. 그러니까 택시, 전국적으로 봤을 때 택시 난방값이 비싸다? 그러면은 그 지역은 택시로 돈을 벌기에 괜찮은 곳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개인 택시 난방값이 뭐 한 6천 밖에 안 돼, 7천 밖에 안 돼. 그러면 그 지역은 택시가 워낙에 많고 택시 하기가 힘들고 경쟁자도 많고 그런 곳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이제 고양시에서 고양시 개인 택시를 팔고 서울 가서 하는데 서울 괜찮더라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에서 택시를 하시다가 고양시로 와서 하는데 이거 일하기가 너무 수월하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국적으로 뭐 진짜 0.1% 뭐 그런 고수님들이 계시는 곳은 대부분 서울이에요. 물론 이제 뭐 다른 지방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서울이 좀 많습니다. 사실 되게 많아요.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손님 세 번째 손님 위치까지 진짜 멀리 잡았다 씨. 네, 안녕하세요. 사리연 공정부대인데요. 자, 여기서 어디로 가야 되나? 일산으로 넘어가야 되나? 풍동 아까 어리석걸 받은 거지 이거를? 다시 또 돌아가기는 그렇고 덕양구를 좋아하니까 저는 덕양구 쪽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카엘 택시 첫대구알 좋아.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오늘 몇 시간 근무했냐면 한 5시간 반 정도 운행했거든요. 한 5시간 반 해갖고서는 15만원 정도 찍었습니다. 요 정도면은 뭐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고, 일단 고양시에서 택시를 시작하려는데 어떠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괜찮습니다. 그 대신에 고양시 개인 택시 난방값이 좀 너무 비싸죠. 한 1억 8천까지 올라가 버렸으니까 뭘 좀 싸게 산다 하더라도 한 1억 7천 정도에 아마 사실 수 있을 거예요. 서울하고는 차이가 많이 크죠. 그래서 뭐 서울에서 좀 더 많이 정말 한 달에 뭐 매출 1,000만원 이상 뭐 매출을 올려야 된다, 정말 빡세게 12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서울에서 하시는 것이 낫고, 그렇지 않고 물론 고양시에서도 야간 근무를 하시면서 매출 1,000만원 이상 올리시는 분들, 연매출 1억 이상이신 분들 은근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신에 이제 정말 열심히 빡세게 해야겠죠. 그리고 무조건 12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겠고요. 그리고 뭐 풀로 12시간 안 한다 하더라도 뭐 낮에 몇 시간, 그 다음에 좀 쉬었다가 저녁에 몇 시간, 그리고 할증 시간대에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 그거 있습니다. 그래도 야간 분명히 주간보다는 야간이 확실히 나아요. 이거는 전국적으로 어디에나 근데 전국적이라고 말하긴 뭐하네요. 뭐 양주라든가 동두천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야간보다는 주간이 나니까요. 그런 거 말고 도심에서는 무조건 주간보다 야간이 훨씬 더 낫다. 아무리 손님이 없어도 일단 메다발이라고 하죠. 메다발. 일단 장거리 손님들이 있고 또 야간 할증 시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무리 손님이 없다 하더라도 주간보다는 나아요. 또 운전하기도 편하고, 사실상 또 택시를 하다 보면 교통 위반을 또 본의 아니게 할 수가 있는데, 콜 받고 뭐 승객한테 갈 때 뭐 신호 위반을 한다든가 불법 유턴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어쩔 수 없이 또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경우도 낮보다는 밤이 또 좀 더 수월하고요. 낮에는 뭐 경찰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 이런 자가용들도 블랙박스로 또 신고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또 사고 위험성도 더 크고, 물론 사고가 났을 때 낮에 사고 나는 거랑 밤에 사고 나는 거랑 다르죠.
낮에는 뭐 간단한 접촉 사고일 수는 있어도 밤에는 뭐 너도 나도 좀 밟고 다니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면 이제 큰 사고로 또 이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사고의 위험성도 크지만 그 위험성이 큰 만큼 매출은 훨씬 더 주간보다 낮습니다. 운전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밤에만 운전하신 분들이라면 낮에는 운전하기 참 곤란해요. 차 밀리고 막 이런 시간대에는. 그래서 저녁이 있는 삶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간 근무를 하시고, 그리고 좀 더 편하게 운전을, 차 밀리는 거 이런 거, 특히 여름철 같은 경우는 뭐 땡볕 막 에어컨 4단으로 틀어놔도 막 미쳐버리죠. 그래서 그런 거를 피하실 분들은 또 야간 근무, 아니 뭐 탄력적으로 근무를 하셔도 되고요. 아무렇게나 하여튼 뭐 고양시에서 택시하기 괜찮다. 그리고 주간보다는 야간이 좀 더 낫다. 운전하기도 편하고 거리도 더 낫다. 그리고 또 은근히 다른 수도권 지역에 비해서 그러니까 장거리 손님도 은근히 많고요. 또 그런 것만 잘 골라서 받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결코 나쁘지 않은 도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카카오 지금 가맹택시가 여기저기 도시마다 엄청나게 많아서 뭐 가맹택시 때문에 벌어먹기 힘들다 그러는데요. 아직까진 고양시도 거의 2,700여 대 중에서 아마 가맹택시가 거의 1,000대를 육박해요. 벌써 1,000대가 벌써 육박, 개인택시, 법인택시 합쳐서 한 1,000대 육박하는데, 곧 있으면 이제 고양시에서도 한 85대인가 정도가 또 조합택시로 또 나오거든요. 조합택시가 되면은 아무래도 그분들도 가맹을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가맹 1,000대가 훌쩍 넘어버리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도 그렇고, 하여간 고양시 그래도 그 비가맹으로서 벌어먹기도 아직까지는 괜찮다. 아직까지도 괜찮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결론은 고양시 택시하기 괜찮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지난달도 그렇고 특히 이번 달 영상, 특히 일하는 영상 정말 많이 못 올렸는데요. 이제 8월 달에 좀 자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시를 그만둘 수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최대한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좋은 손님 많이 만나시고요. 또 대박나는 하루 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택시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택시가 시민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 몸과 마음을 바쳐 최선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